안녕하세요. 개성의 탄생을 지금부터 서평을 남기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개개인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성격의 기원, 그 성격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가장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비판적으로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작가가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남긴 그 문장 때문인데 정말 훌륭한 이론은 결국엔 근거는 다른 사람이 맡긴다. 훌륭한 이론은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이론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약간 작가의 지은이의 주장들의 양육에 대한 가설이 이제 그럴듯하고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 그 근거들이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연구한 사례도 적을 뿐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 연구한 사례를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이 이론에 더 잘 맞는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한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한 비판을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정말로 아이의 양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는 결혼을 빨리 하는 게 꿈인데 그래서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잘 기를 수 있을까? 더 좋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빠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잘 하고 싶고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든다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가정 환경이고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과학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이의 성격, 성향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 부모, 가정 환경이다. 근데 이 주디스의 이론에 따르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외부 환경 그러니까 또래 더 집단 사회화를 통해서 또래 집단에서의 상호작용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결국에 가장 큰 비판점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의 재력이나 부모가 어떤 부모이냐에 따라서 살고 있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집이 부자고 아파트 단지에서 살면 도시에서 살면 더 폭력에 덜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 가 이제 학교에서도 집단에서도 근데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아니면 정말로 뭐 좀 외곽 지대로 산다면 교육 환경이 덜 좋은 곳에 살다 보면은 더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고 집단 간에서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도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양육이 이 책에서는 유전자 뭐 50% 양육이 2% 나머지 외부 환경이 48%다 했는데 저는 일단 그 양육과 외부 환경의 구별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육이라는 게 부모가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거라면 저는 부모의 영향이 2%보다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외부 환경이 더 얼만큼 중요한지는 이 영상의 마지막 중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성의 탄생이라고 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왜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른지에 대한 설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내용은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성격의 형성에 가깝더라고요. 아이들의 성격의 형성? 그냥 그것보다는 왜 사람만이 이렇게 다른가가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는데 동물들은 사실 비슷한 점이 되게 많잖아요. 공동체의 행동 방식에 있어서 성격이라던가 유형이. 근데 인간의 유형은 너무나 고유하다 싶을 만큼 한 명 한 명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점점 더 궁금했는데 왜 고유한가? 이게 뭐 유전자 측면에서 아니면 환경 측면에서. 근데 이 책은 사실 그것보단 무엇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가에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결국엔 약간 이야기처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격을 결정하는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용의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해요. 뭐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첫 번째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일란성 쌍둥이 얘 사례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게 결정됐죠. 왜냐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입양이 각자 돼서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성격이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어디서 자라든지 간에.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부모가 다를 경우에, 자란 환경이 다를 경우에 성격이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용의자가 배제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이 있을 텐데, 그럼 자란 환경이 같으면 똑같은가라 했을 때 한 부모 밑에서 그냥 우리가 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쌍둥이가 아닐 경우에 유전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한 명은 친아들이고 한 명은 입양한 아들이라고 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으로 훨씬 더 다른 거죠. 친아들 두 명보다. 그러면 양육 환경은 비슷할 테고, 물론 첫째나 둘째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외부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추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은 선천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 유전자 환경 상관관계를 했을 때 또 답이 아니었던 거죠. 이 책에서 사례를 통해서 결국엔 유전자가 거의 50%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근데 그 밖에 대부분의 것은 외부 환경이다. 이게 이 지은이가 강조한 집단 사회화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맺는 집단 속에서 맺는 또래 속에서 맺는 그 관계,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 지위를 설정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이 형성되는 거죠. 또래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실 어릴 때 말고 정말 호르몬적으로 2차 성징이 나오고 정말 많은 것이 민감해지는 시기일 때 또래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 가장 민감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맺는 상호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지은이는 반전 격는 유전자, 그리고 나머지, 근데 유전자는 우리가 뭐 뭐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의지에 따라서 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어떤 환경이 조성하는 게 중요한지가 우리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했던 똑같은 말이고요. 근데 저는 정말 맨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 양육과 외부 환경을 구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양육이 결국 외부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변화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을 엄청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그 학원 부모들의 학부율이 높아서 학원을 여러 가지 많이 보내면 거기서 많은 또래들이 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술 학원을 보내냐, 아니면 음악 학원을 보내냐, 아니면 뭐 공부 수학 학원을 보내냐, 아니면 논술 학원을 보내냐에 따라서 거기서 만나는 집단들이 굉장히 다르겠죠. 또 아예 이걸 보낼 수 없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학원을. 그럼 그 학생들은 또 다른 집단의 또래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부모가 친한 부모가 있을 때 뭐라고 하죠? 그 학부모들끼리 그걸 통해서 정말 단짝 친구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단짝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부모가 직장 때문에 이사를 자주 가면은 외부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저는 그건 또 결국 부모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양육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양육이 훨씬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이 책은 그게 아니니까 좀 그게 가장 좀 납득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자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도 50%라고 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말 유전자와 환경은 정말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유전자가 그 50%를 확실히 픽스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유전자와 양육과 외부 환경을 정확히 몇 퍼센트 분류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음, 저도 지은이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직 유전자를 우리가 뭐 선택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그가 영향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 환경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 동의해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환경을 조절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쌍둥이 연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유전자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 독립 통제 변인으로서 쌍둥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사회 연구학에서 쌍둥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를 알았고요. 또 그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것에 대해서 100% 설명하지만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0%이기 때문에 결국 그 편차는 분산은 50%고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차이점에 대해서는 100% 설명하지만 공통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하지 못하므로 그것도 50%다. 결론적으로 유전자가 성격이 각고 다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50% 뿐이다라는 그런 뭔가 논리가 굉장히 많은 저한테는 깨달음을 줬던 것 같아요. 동일하다는 것은 공통점을 설명할 수 있지만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음, 여러 가지 생각할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네, 결국엔 이런 성격 형성하는 게 이 작가는 RSP라고 관계 사회와 지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집단 속에서 사회와 소통을 하고 또 지위를 형성함으로써 이제 개개인은 아이는 성격을 가지게 되죠. 근데 저는 조카가 있는데요. 저희 누나가 24대 결혼해서 26세 아마 로원이라 이름이 로원이에요. 강로원. 로원이 나왔는데 정말 귀엽죠. 저희 가족이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있고 정말 영특하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이 조카를 보면서 정말 정말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관찰을 한 거죠. 막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번 주에도 보고 왔었거든요. 서울에 올라가서 한 달 만에 보는데 기어다니는 아이가 뛰어다니더라고요. 걸어다니고 넘어지지도 않고 어디 막 침대 위에도 올라오고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다 해요. 이거 뭐냐 하면 삼촌 보고 삼촌 어디야 하면 삼촌 가리키고 엄마 할 때 엄마 할 줄 알고 안녕 할 줄 안 이제 앞 글자밖에 초성의 앞 음절밖에 말을 못 하거든요. 가방 하면 가 거리고 뭐 사과하면 사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 어딨어 하면 다 가리켜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학습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라 해야 될까 관찰을 하고 있고 또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유순하다거나 아니면 장난꾸러기라던가 왕성하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크게 뭐 정말로 과학적인 목표를 위해서만 보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아이가 아이마다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구나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상에 몇 개 소개할 텐데 이거는 로운이 친구 한 2주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로운이가 더 빨리 태어났는데 이 뭐 환경 그러니까 2주 정도 더 먼저 자랐고 당연히 더 키도 크고 덩치 더 커요. 근데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걸 알아? 오, 로이야. 로원이 이쁘게 해야지, 이쁘게. 오, 뭐 아팠어, 로원이가. 이쁘게 해. 저 살살. 살살. 졸려서. 어이. 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로운이가 이 영상 잘 모르겠지만 로운이가 좀 더 커요. 또 말도 할 수 있고요. 걸어 다니기도 해요. 근데 근데 그걸 알아? 오, 로이야. 이제 로원이 이쁘게. 로운이가 뭐 신체적인 것만 보면은 로운이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신체적인 강함은 더 괴롭히기도 더 쉽고 성격이 같다고 하면. 근데 로운이는 먼저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장난이 치거나 또래에서는. 근데 로운이 뭐 친구인 아팠어, 로원이가. 로이예요. 로이는 이쁘게 해. 저 이렇게 얼굴이 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한테 좀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죠. 그때 이제 로운의 반응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살살. 그래서 졸려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또래의 관계를 통해서부터 성격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응도 다르고 그 스트레스 받을 때 행동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의 존재마다 아이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훨씬 더 복잡하게 그냥 관계를 맺고 또 그 안에서
지위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성격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정말 청선적으로 환경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이 둘 다 굉장히 정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제 명문 대학교죠. 다 이제 서울대 출신의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 폭력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럴 거란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로운이는 정말로 부모님이 현명하게 키우고 있고 사랑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마다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은 사실 유전적인 영향이 큰 거잖아요. 그게 유전자의 영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예시였던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걸 안 또 두 번째는 보면서 말할게요. 로니 트레버. 로니 트레버. 세상을 청소하고 다니는 트레버. 네, 영상에 보면 알겠지만 로운이가 저 빗자루, 저 플라스틱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실제로 청소 행위를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도 그저께도 로운이가 저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근데 그냥 미는 게 아니라 계속 소리를 내죠. 소리 내는 게 뭐냐면 이 빗자루 말고 전기 청소기가 있어요. 전기 청소기는 소리가 나잖아요. 웽거리는 그 소리를 따라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를 따라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빗자루 가지고 청소를 할 때만 저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청소라는 행위와 소리 나는 그 로봇 청소기의 소리를 모방하는 거죠. 그 빗자루 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부모님 그리고 지금 영상 찍은 거는 이제 로운의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평소에 하는 이 행위를 보고 따라하는 거죠. 이 영상 말고 또 이제 물티슈 걸레 이런 걸로 막 닦잖아요. 그걸 로운이 그것도 따라해요. 물티슈 주면 그 물티슈로 이곳저곳 가서 이렇게 닦거든요. 그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의 행동을 굉장히 많이 모방한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부모님의 행동을 모방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느냐 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이유까지 그러니까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유흥의 의미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이는 그러니까 청소해야지 하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재밌어 보이기 때문에 뭔가 모방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흥의 의미로서 먼저 배우지 않나, 학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인데요. 종로가 집이라 창경궁에 놀러 가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 보면 창경궁에 다른 사람이 놀러 왔는데 처음 낯선 사람이죠. 근데 겁도 없이 먼저 이렇게 다가가요. 다가가서 저 분이 가지고 있었던 펜과 종이를 훔쳐오죠. 다른 영상에 보면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한 번 더 가서 커피도 있는데 그 커피도 가지고 오거든요. 훔쳐서. 그리고
정말 청년들 막 20명, 30명이 여기 왔는데 그 사이에서 막 지나가고 막 안녕하고 나 또 하나도 안 가리고 이런 모습이 정말로 노인의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스타성이 있다고 말해요.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관심을 잘 받는 거, 관심 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관종인 거죠. 낯선 사람이 경계하지도 않고 호기심이 많고 그게 로운이는 우리는 타고났다고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나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형이나 누나나 로운이 너무 똑똑하다. 로운이 정말 얘는 연예인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성적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 같아요. 타고난 거죠. 환경의 영향이라기보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타고남,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만약 유전적으로 결정된 거라면 외부 환경에 있어서 이런 사교성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50%라고는 하지만 이 책이 주장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외부 환경을 얼마나 잘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도 사실 유전자 단위에서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향이 주기 때문에 이걸 딱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분류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로인을 통해서 몇 가지 양육과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예시를 좀 저희 가족 이야기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 가족은 6가족이거든요. 이제 부모님 계시고 큰형 있고 작은 형 있고 누나 있고 제가 막내예요. 큰형은 지금 31살, 작은 형은 30살, 누나는 27, 저는 이제 23이죠. 근데 신기한 게 이제 MBTI를 검사하잖아요. 가장 성격이 뭐 지금 대표적인 분류 방식 MBTI니까 저희 6명이 다 달라요. 어떤 가족은 MBTI가 비슷한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냥 다 다르거든요. 뭐 이게 정말 유전자 영향이라면 MBTI가 유전자에 형성되는 거라면 비슷했을 것이고 근데 이게 그죠 환경적 영향이라면 우리가 비슷하게 자라났으면 또 같아야 되는데 저희는 다 다른 게 어떻게 보면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형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 역할이 너무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달랐기 때문에 달랐을 수도 있고 근데 부모님이 이게 뭐 오직 양육으로만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부모님이 이제 첫째 큰형을 길렀을 때랑 저를 길렀을 때 양육 방식이 정말 많이 달랐다고는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얼추 비슷했을 텐데 그러면 성격이 다 다른 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유전자, 부모님 집에서의 양육 그리고 학교, 특히 외부 환경, 가정 환경, 또래 집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건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말 MBTI가 다 다르고 달라서 성격이 정말 다 다르고요. 큰형이 ENTP, 그리고 작은형이 ESFJ인가? ESFP인가? 그리고 나는 ENFP, ESFJ. 그리고 저는 INTP. 어쨌든 성격이 다 달라요. 부모님, 사실 저는 이거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라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격을 하나만 꼽자면 굉장히 뭐라고 잘 모르겠는데 음, 유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고 네, 타격이 강하고 또 항상 저는 목표의식이 해야만 한다는 걸 해야 되는 저는 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거 해야 하는 게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스타일 그리고 뭔가 굉장히 딱딱해요. 사실 아닐 때도 있지만 굉장히 유동적이지만 근데 신기한 게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INFP였는데 어느 순간 INTP가 됐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노력에 따라서 그래서 제 목표는 ENTJ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ENTJ가 가장 창업에 걸맞는 성격 유형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사람들 보면 저를 보고 놀라요. 왜냐면 사람들 보면 이제 너 첫째지, 너 둘째지. 특히 첫째와 막내는 찾기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너 보니까 너 막내지 이런 말 엄청 많이 하면 나 막내라고. 그럼 저는 너 몇째냐 하면은 제가 막내다 대답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놀라요.
막내의 성적이 일반적인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첫째인지 막내인지 유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성격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내여서 생긴 성격이 저를 그렇게 많은 것을 결정짓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막내는 애교가 많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뭘 할 줄 모른다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막내여서 사랑을 많이 받긴 했죠.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항상 책 읽고 아니 뭐 게임을 한다거나 책을 많이 읽었죠. 그리고 내향적이어서 외부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났고 책을 가장 많이 읽었어요. 그 책의 등장인물들, 그 작가와 많이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막내여서 뭐 애교가 많거나 이게 막 집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밖에 나갔을 때는 막내의 성격은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가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외부 환경에서 생긴 성격은 강인함이 외부 환경에서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릴 때 여렸는데 뭐 자라오면서 저희 학교, 중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항에 있는 작은 동네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일진도 있었고 또 친구의 부모님 중에서는 일용직 부모님도 많았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기 때문에 폭력에 많이 노출됐어요. 제가 폭력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왕따 같은 게 굉장히 많았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왔고 또 선생님들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음, 뭔가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불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신 가운데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는지 다른 또래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절친의 소중함 지금도 알고 있고 좋은 친구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외부 환경이 저를 많이 결정지었던 것 같아요. 또래 집단이. 네.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게 어떻게 그게 가장 큰 상호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접점이 많이 없었던 게. 그 모방하고 싶지도 않았죠. 아이들 대중적으로 일반적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그래서 저는 항상 남다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큰형이 보면 장남이기 때문에 가정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것 같고요. 많이 베풀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둘째 형 같은 경우에 사랑을 가장 많이 못 줬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조절 작은 형이 가장 집 밖으로 많이 싸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가장 많이 놀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그 이유가 부모님이 가장 많이 관심을 못 줬던 게 작은 형이라고 저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아직까지 그 애정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친구들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채웠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네. 근데 누나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하게 누나는 어릴 때부터 사랑이 많았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누나는 성격이 형성됐다. 근데 큰형은 정말 여렸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 받아서 애가 많이 힘들어했다 생각하고 작은 형은 양육을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누구는 유전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천성적이다, 타고났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설명할 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추억, 좋은 긍정적인 부모님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줘서 난 그 사랑 가운데 구김없이 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나는 부모님 학대를 해서 아니면 뭐 맞벌이여서 그렇게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고 누구는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아니 친구를 통해서 자기 성격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유전적인 거, 천성적으로 타고난 거, 그리고 부모 가정 환경, 그리고 외부 환경, 그러니까 가장 큰 뭐 친구, 뭐 이런 모든 상호작용이 사람마다 미치는 영향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고요. 그런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성격이 형성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게 세 가지가 부모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정말 아이의 모방꾼이 되고 모방자가 그리고 아이를 계속 대화해 줄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그런 되게 관리자의 역할을 맡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부모가 많은 것을 아이의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근- 근데 부모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부모님이. 그게 제 부모의 역할이고 제가 되고 싶은 부모인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자라오면서 슬픈 일을,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되게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개성의 탄생이었나요? 주디스의 개성의 탄생 서평 영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